요즘 들어서 자꾸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? 나만 이렇게 불안한가?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?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살아가는데 왜 나는 항상 뒤처지는 느낌이지?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지금 이 세상은 우리 뇌가 감당하기엔 너무 빠르고 너무 불확실하니까요. 그리고 여기서 시작되는 게 바로 불안입니다. 근데 말이죠. 그 불안을 계속 두고 보면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결국 삶 전체를 마비시킵니다. 생각은 많은 충분데 행동은 안 되고 시작하려 하면 이미 기운이 빠져 있고 자책하다 보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. 그 불안 정말 당신 탓일까요? 아니요. 사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. 불안은 감정이 아니에요. 정확히 말하면 반응입니다. 우리 뇌 속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하면 경고 신호를 보내는 생존 반응. 문제는 현대 사회에선 진짜 위험보다 예측 불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. 미래는 불확실하고 관계는 불안정하고 돈은 부족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 뇌는 이걸 다 위험으로 인식합니다. 그래서 불안을 느끼는 건 정상이에요. 오히려 불안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할 정도죠. 그런데 불안을 자꾸 억누르거나 무시하거나 회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도파민 시스템이 망가집니다. 뇌는 이건 위험한 상황이니까 하지마 라고 학습하게 되고 그 학습이 반복되면 새로운 경험 자체를 회피하게 됩니다. 결국 작은 도전도 하기 어려워지고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되죠. 무기력함이 습관화되는 겁니다. 이 지점에서 철학자 니체가 등장합니다. 니체는 이렇게 말했죠. 고통을 견디는 것이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든다.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이 아니에요. 불안, 두려움, 외로움, 자기 혐오, 실패, 멈춤, 삶이 주는 모든 감정적 통증을 말합니다. 니체는 이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그 안에서 힘을 키웠어요. 그는 코인을 이야기했습니다. 코인이라는 건 갑자기 날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 자신의 나약함을 직시하고 그걸 조금씩 넘어서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.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.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. 대신 그 안에 숨어있는 이유를 찾으세요. 불안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무언가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알고 있다고 바뀌지 않죠.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략들을 알려드릴게요. 이건 그냥 뇌과학 이론이 아닙니다. 니체의 철학과 당신의 뇌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연결해서 설계한 겁니다. 첫 번째, 불안이 올라올 때 조금만 멈춰보기. 불안은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요. 심장이 빨라지고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하죠. 그럴 땐 딱 10초만 호흡하세요. 복식 호흡이든 박스 호흡이든 상관없어요. 단순히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그 시간 동안 편도체의 반응이 잠잠해지고 당신의 전전두엽, 즉 판단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깨어납니다. 이건 니체가 말한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태도와도 같아요. 도망치지 않고 10초 버티는 연습. 그게 시작입니다. 두 번째, 분석 말고 행동. 우리는 불안을 느끼면 자꾸 생각을 돌려요. 내가 왜 이러지?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? 왜 이렇게 불안하지? 근데 과도한 분석은 두뇌를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. 뇌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피로해지고 점점 더 부정적으로 느껴지죠. 그래서 해야 할 건 단 하나예요. 작게라도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회의 때 한마디 말해보기,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기, 걱정되는 업무 하나만 5분 해보기. 이렇게 작은 행동을 해내면 뇌는 그 순간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건데 하고 도파민을 분비합니다. 그 도파민이 두려움을 이긴 경험으로 저장되면서 불안은 점점 덜 무섭게 느껴져요. 니체는 말했습니다. 자신을 극복하려는 자만이 스스로를 창조할 수 있다. 생각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. 움직여야 합니다. 작게라도 지금. 세 번째, 이유를 찾기. 니체는 말했죠.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. 이 말을 요즘식으로 풀면 이거예요. 당신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할수록 어떻게는 버텨집니다. 공부를 왜 하죠? 운동을 왜 하죠? 그 프로젝트 왜 하고 있는 거죠? 그걸 남이 준 이유 말고 내 기준에서 다시 정의해보세요. 예를 들어 나는 이 일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고 싶다. 이 공부는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이다. 운동은 내 정신을 지키는 루틴이다. 이유가 생기면 뇌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그 이유는 오직 당신이 직접 정해야만 힘을 발휘해요. 네 번째, 받아들이는 연습, 운명에. 이건 니체가 즐겨 쓰던 말이에요. 운명을 사랑하라. 멋진 말 같지만 현실에선 어렵죠. 왜냐면 우리는 언제나 통제하려고 하니까요. 계획대로 안 되면 불안해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좌절하고 내가 만든 기준에 스스로 갇혀버립니다. 그런데 니체는 말합니다.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온전히 껴안아야 할 나의 일부다.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? 라고 묻는 대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까를 고민하는 것. 그게 운명애입니다. 그리고 이건 철학적인 말장난이 아니라 현대 심리치료에서도 핵심이 되는 태도예요. 예를 들어 수용 전념 치료라는 방식은 감정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요. 왜냐면 불안을 없애려 들면 더 커지거든요.
반면 그래 지금 나는 불안하다. 그런데도 움직일 수 있어. 이렇게 말하면 그 불안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. 받아들인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통제력을 다시 찾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순간 뇌는 위협으로 인식하던 상황을 극복 가능한 일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. 마지막, 너무 자책하지 말 것. 당신은 이미 여러 번 결심했을 거예요. 안 해본 게 아니에요. 노력도 해봤고 스스로를 다잡기도 했죠. 근데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. 그냥 방식이 틀렸던 거예요. 의지 하나만으로, 감정 하나만으로 불안한 뇌를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.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하고 루틴이 필요하고 철학이 필요합니다. 니체는 말합니다. 위험하게 살아라. 그건 무모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두려워서 피했던 것들을 한 번쯤 마주해보라는 뜻입니다. 그 안에서 진짜 당신이 드러날 테니까요. 정리하며 불안을 느끼는 건 당연해요.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하지 않다는 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. 중요한 건 그 불안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끌고 가느냐입니다. 지금 당신의 뇌는 위험을 감지해서 모든 걸 멈추게 하고 있어요.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니까요.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됐습니다. 그리고 니체가 말했듯이 고통과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안에서 나를 넘어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. 오늘 단 10초의 호흡, 하나의 작은 행동, 내 삶의 이유를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, 불안한 나 자신을 인정하고 껴안는 용기. 그 모든 게 초인의 출발점입니다. 오늘도 괜찮지 않았어도 좋아요. 대신 오늘은 어제보다 1mm라도 나아가야 합니다.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이니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꼭 기억하세요. 당신의 고통을 사랑하라. 그 고통을 통해서만 당신은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.